예, 안녕하세요. 태색 김동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모의고사 15번, 16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5번 문제 좀 난이도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태색 본 과정에서 이 보론에서 소득효과, 대체효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게 응용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객관식에서 정답만 풀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런 소득과 여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관계를 좀 암기 형식으로 요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호가 강볼록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호가 강볼록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무차별곡선의 원점을 향해서 오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과 여가에서 여러분 X축을 여가라고 하고요. Y축은 이렇게 소득이다라고 이제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여가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갈수록 여러분 효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여가를 무한정 소비할 수는 없겠죠.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 이상의 여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여가를 포기하고 근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1시간 여가를 포기해서 이만큼 시급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또 1시간 여가를 포기하면 또 이만큼 시급이 들어오죠. 거기서 1시간 여가를 포기하면 또 이만큼 시급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라인 바깥에서는 여가와 소득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얻으려면 여가를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일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 기울기 보시면 여가 1시간 포기했을 때 시급 1시간이 들어오죠. 시급 한 단위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가 1시간 포기하면 또 시급 한 단위니까 여러분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바로 나의 시간당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게 이제 나의 시간당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요 시급이 변한다면, 만약에 이제 시급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된다면은 이 근로자가 직면하게 되는 예산선이 이렇게 가팔라지거나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여러분 시급이 인상되면 예산선은 가팔라지고요. 시급이 인하가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지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요 기울기가 시급이에요. 우리 X축은 여가고요. 여가, 레저. 여기 이제 소득이 되겠죠. 소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급 변화에 따라서 이 소비자의 예산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 라인이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게 됐을 때 그러면 여가를 전에 비해서 늘릴지 줄일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태색 과정에서도 이제 거의 최상위권의 난이도 문제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론적 설명을 좀 뒤로 미루고요. 기본적 암기, 공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시급이 인상되는 경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방향이 달라요. 자, 이제 이거 보도록 할게요. 시급이 인상이 되면은 여러분들 일을 더 하고 싶겠죠. 왜냐면 1시간 내가 여가를 포기하고 나가서 일하면 시급 인상돼서 돈을 더 벌잖아요. 그래서 여가를 줄입니다. 여가를 감소시키고, 그렇다 여러분 여가를 줄였다는 얘기는 근로시간을 늘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는 대체 효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좀 해주세요. 시급이 인상되는 경우 대체 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동시에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급이 인상되니까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일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시간, 하루 10시간 정도 일해야지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 돈이 나왔는데 이제는 시급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은 여가를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바로 얘가 소득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시급이 인상됐을 때 시급 인상됐으니까 내가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거니까 많이 일하자. 그게 대체 효과입니다. 일을 많이 늘리는 건데 그래서 옷 차리고 야근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시급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굳이 야근을 해야 돼? 나 이렇게 일 좀 줄여도 먹고 사는 지장 없는데 집에서 놀자라는 이 또 마음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보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 인상됐을 경우에 여러분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는 이러한 방향 그래프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급이 인하된 경우에는 요거 부호 반대가 되겠죠. 이때는 여가를 늘리고 근로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가를 줄이고 이제 근로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충돌하게 돼요. 시급 인하 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좀 잘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난이도 올리게 된다면 이때 시급이 인상되는 경우에 그 소득 효과, 그러니까 소득 효과예요. 여러분들 소득 효과 이게 대체 효과고요. 축약해서 제가 설명드렸네. 시급이 인상된 경우에 야 이거 돈 시급 올랐으니까 그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먹고 난 지장 없으니까 여가나 좀 늘려볼까? 라고 했을 때 이 전제 조건이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말합니다.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여가 이렇게 시급 인상 경우에 여가 늘리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문제 좀 어렵거든요. 선지를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급이 인상됐습니다. 시급이 인상됐는데 여가는 정상제라고 했어요. 자, 시급이 인상되면은 뭐죠? 대체효과는 근로를 늘리려고 하는데 소득효과는 근로를 줄이려고 하면 서로 좀 충돌하죠. 근데 1번 선지 보시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선지에 따르면 시급이 인상된 경우에 대체효과는 근로를 늘리려고 하는데 소득효과는 근로를 줄이려고 하는데 얘가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때는 근로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린 1번 선지는 우리가 찾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시급 인하된 경우 한번 볼까요? 시급이 인하된 경우에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시급이 인하가 되면 대체효과는 근로를 줄이려고 하고 소득효과는 근로를 늘리려고 하는데 얘가 더 크니까 이때 역시 근로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우리가 찾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급은 불변이고요. 그냥 이제 근로소득이 비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라든가 그런 게,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가는 정상제. 그럼 여러분 당연히 로또 당첨되면 1을 줄이려고 하겠죠. 로또가 당첨됐는데 시급과 무관하게. 얘는 이제 1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급이 인상됐다고 했습니다. 시급이 인상됐는데 여가가 열등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소득효과의 부호가 지금 제가 여가가 정상제인 거를 가정하고 지금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부호가 반대로 가야 돼. 여가 줄이고 근로를 늘리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번 선지에 따라서 시급이 인상이 되면은 대체 효과에 의해서도 근로가 늘어났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근로가 늘어나게 돼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4번은 반드시 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요 4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가가 정상제라면 다시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 꼼꼼하게 암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5번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것도 좀 난이도가 높은데 저와 같이 한 번만 풀면은 이제 쉽게 풀이 가능합니다. 자, 비경합성을 지니는 X라는 재화에 대해서 여러분 비경합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재가 아니라 공공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쉐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화를 하나만 선택을 해도 여러 사람들이 다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X라는 비경합성을 지니는 공공재 X에 대해서 값의 수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 얘를 좀 공간 위로 올리고요. 자, 값의 수함수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수량 가격이면은 10,10. 자, 여기 이제 값의 수함수고, 자, 을의 수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을의 수함수도 이렇게 그리시면 을은 20,20이네요. 20,20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화 한계 비용 5로 일정하다. 이때 사회효소형 급대하는 공공재의 수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거 이제 같이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 비경합성을 지니는 재화의 사회 적정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값과 을을 합친 시장 전체 수요함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때 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수요함수는 일반 사적재와 일반 사용재처럼 수평으로 합산하지 않고 수직으로 합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크게 그리는 게 좋겠네. 자, 값의 수요함수는 이거고요. 자, 을의 수요함수는 요게 되겠죠. 을의 수요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값은 빨간색, 을의 수요함수는 저기 파란색이 됩니다. 얘를 수직으로 합산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렇게 점선을 딱 그어주시고 값의 요 빨간색의 수요 곡선을 요 파란색 위로 딱 얹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요 길 있죠. 얘를 이렇게 딱 얹으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 정도 30이 되겠죠. 이게 10이니까 요거 떡대다가 이렇게 얹으면 여기가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초록색이죠. 요 초록색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기울기가 꺾이네요. 요 초록색 라인이 바로 이 비경합성을 지니는 X라는 재화에 대한 값과 을의 수요함수를 합산한 시장 전체 수요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계 비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요게 빨간색 라인인 5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5. 자, 그러니까 요 초록색 라인이 시장 전체 적정 수요함수고 이 재화의 한계 비용 5니까 여러분 요 빨간색 요 교점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시장 전체 적정 이 재화에 대한 사회효생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시장 적정 산출량이 됩니다. 여러분 얘는요 그냥 이 기존에 이 파란색 라인과 이 5가 만나는 교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가 돼요. 15.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건데 여러분들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인 경우에만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수직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